다음은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거래 식별을 먼저 해야겠죠. 회계상 거래,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 거래죠. 약속하다, 담보 제공하다, 채용하다 뭐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 거래고, 그걸 우리가 거래 결합관계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넣어서 분계라는 작업을 하죠. 분계하면 역시 자기 계정 찾아가 상대편 이름 쓰면서 전기를 하죠. 전기를 하면 수정 전 시산표까지 우리가 첫날 두 번째 날 이걸 다 손으로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래서 시산표까지 작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게 수동결산, 자동결산 해서 수동결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대손설정, 감가상각, 무형자산, 퇴직급여, 법인세 등 자동결산하면 수정분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수정분계가 반영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정후 시산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정후 시산표. 그래서 수정분계가 반영돼서 수정후 시산표가 나오고, 수정후 시산표는 수정분계가 반영된 시산표라는 얘기죠. 이게 반영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되죠.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되면 손익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손익계정에서 잉여금 처분이 돼서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으로 넘어가서 재무자표 작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다. 자, 이건 수기장부에서 하던 순서인데 우리 전산도 이 순서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이다. 이거 수기장부 순서지만.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으로 본다. 딱 하나 빼고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 걔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1번에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죠. 단기매매증권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손실과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에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계획으로. 나머지 읽어보시고. 다음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매출 채권이에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고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은 상거래에서만 생기는 거야. 상거래. 내가 모니터 장사면 모니터를 팔아야지만 상거래다. 내가 자동차 장사면 자동차를 팔아야지만 상거래다. 그럴 때만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거죠.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은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는, 그러나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을 못 받게 돼서 생기는 대손상각은 따라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걔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판매관리비로 처리가 안 돼요. 4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형 가습기 15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차산의 중과 차변의 비품 현금 자산의 감소 나가는 거 맞고, 주식을 발행하고 2억 원의 현금을 조달하였다.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대변에 자본금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차변에 돈 들어오고 맞고, 제품을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출했다.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 매출은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 수익의 발생, 차변엔 자산의 증가. 틀린 것은 3번이죠.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매년 증가하는 거죠. 다 증가하죠. 할인 발행일 때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장부가액도 증가하고 다 증가하죠. 근데 감소하는 게 딱 두 가지라 그랬죠. 감소하는 게 활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장부 금액이 감소하죠. 장부 금액이. 그래서 중가 그러나 활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하고 장부 금액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중과한다. 다음 중 부채를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보는 거죠. 단기 차입금 부채성으로 보죠. 외상 매입금도 부채로 보고 대손 충당금은요 차감 계정이에요. 외상 매출금 밑에 차감 계정 받으러 밑에 차감 계정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채로 보지는 않죠. 평가성 충당금이다.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 열어보면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고 차감 이렇게 써 있고 받으러 밑에 대손 충당금 있고 차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기 계정 과목을 열어봐도 부채로 안 가 있어요. 이건 부채가 맞고요. 그래서 3번이고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이 현금 배당이에요. 100만 원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이 법정 적립금의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또 10% 현금 배당의 10%. 그래서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본금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 100만 원의 또 법정 한도 금액이 요 100만 원의 10%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금전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의 최저 금액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현금 배당의 10%를. 이렇게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게 돼 있다. 상법에.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매출의 인식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 판매, 즉 판매를 부탁한 사람이 위탁 판매고 판매를 부탁받은 사람이 수탁 판매자예요. 그러니까 판매 부탁받은 사람이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보는 건 맞죠. 반품 조건부, 시용 판매,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를 밝혀라 이거죠. 구매자가 의사를 밝히면 매출로 보겠죠. 상품권 판매, 상품권 판매한 날은 선수금이에요. 상품권 판매한 날은 선수금으로 봐요. 계약금은 미리 받은 걸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교환할 간 시점에 매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은 3번이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이 되면서 가공 원가에도 포함이 돼요. 직접 노무비는 깍두기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만 보는 거고 가공 원가를 보진 않아요. 기초 원가, 기본 원가로만 보고 매몰 원가는 옛날에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예요. 옳은 것은 4번이죠.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비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원가를 안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죠. 자, 얘는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품과 완성품을 더하면 당연히 제품 계정 대변에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식이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꼬로 매출 원가 플러스 기말 제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품 계정을 공식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을 더해서 얘를 빼면은 찾고자 하는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문비 자체가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부문별로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순이익에 변화가 생기고 뭐 매출원가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가 안 생긴단 말이죠. 순수하게 제조간접비를 주요 부문과 보조 부문을 나눠서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넣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순이익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순이익한테는 영향이 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고 개별원가는 종합원가에 비해 제품별 지시서별 원가니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죠.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개 구별을 가능하고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죠.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의하여 배부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4번이죠. 틀린 것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거래 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법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죠. 간주공급,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으로 나눠진다. 실질공급은 계약상의 공급, 법률상의 공급.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원래 토지의 매매는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그 토지가 상가에 부수되느냐 아니면 뭐 주택에 부수되느냐 수도권이냐 몇 배수 이상이냐 뭐 이런 걸 다 따지는데 어쨌든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임대라면 과세가 되는 거죠.